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20번 문제를 여러분께 풀어볼 날입니다.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형법 총론도 쟁점이 갑자기 나왔네요. 네. 어제까지는 강론의 파트에서 좀 내용들이 나오다가 오늘은 또 공범이라고 하는 형법 총론의 이슈가 또 20번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굉장히 좀 뭐 뒤죽박죽입니다. 법원 행정고등고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순서도 막 제한이 없어요. 막 총론 나왔다, 강론 나왔다, 뭐 같이 막 섞여 있는 게 나왔다가, 근데 확실한 건 문제가 조금 평해지고 있다. 15번 이후부터는 좀 평해지고 있다. 그게 조금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니까 조금 뭔가 평이한 그런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2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험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힘든 어떤 그런 과정에 계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굉장히 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동 내지는 아주 하루에 일정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봐라. 만화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정말 하루에 딱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허여한 그 시간, 딱 그 시간만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라는 게 잘 안 풀려요. 모의고사 같은 거 치고 성적 받아보고 또 이제 뭐 합격한 친구들 그 와중에 난 또 떨어졌어. 그랬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또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공부를 내가 뭘 했는지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어떤 마음 속에 내 마음에서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들, 내 어떤 말들이 나한테 들리지? 오늘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니? 오늘은 정말 좀 외롭고 힘들었다라면 그걸 한번 글로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일기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리다 보면 뭔가 좀 풀릴 때가 있어요. 네, 뭔가 내 마음의 실타래처럼 얽힌 부분이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험 기간 동안에는 수험 일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수험 일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일지를 써봐라. 나의 비방록 같은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머리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도 얻게 되고 길게 쓸 거 없어요. 한두 줄이라도 짧게 쓰세요. 시를 쓰죠 좀.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시면서 아마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신다면 사회에 나오셔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돼서 아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이렇게 매일 이렇게 수업 때처럼은 잘 못하고 있어요. 수업 때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뭘 했는지를 잘 기재를 많이 해뒀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비방록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범론. 자,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됐죠?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자,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 과실범을 불문하고 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과실범도 공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례에서. 과실범을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그렇죠? 무슨 사건? 성수대교 사건. 무슨 사건? 상품백화점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서로 과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룩한 거죠.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즉 비신분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했다는 거예요. 신분자와 공모해서 업배를 저질렀다.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33조 보문, 그쵸? 어떻게 되죠? 죄는 연대적으로 우리 판례, 벌은 어떻게 되죠? 이건 독립적으로.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우리 판례 입장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 일단 업배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 벌은 어떻게 된다? 독립해서 단순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아주 독특한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이번도 1번 맞고 2번 맞다. 세 번째,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 간의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 행위자 상호 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 정범 관계 성립할 수 없다. 즉 상호, 공모, 의사 연락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동 정범의 핵심이에요. 일방적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정범은 맞죠? 맞는 얘기죠. 한번 맞는 얘기. 4번.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했다면 성립한다. 맞죠? 실행행위 중방조뿐만 아니라 전에 방조를 했는데 실행행위를 나아갔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는 거죠. 1, 2, 3, 4번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갑이 법원 공무원 을에게 부탁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았다는 거죠. 자,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결국은 이런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돼서는 이 형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법원 공무원에게만 누설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형총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형총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는.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법원 공무원 을에게만 누설, 공무원 비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요것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누설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총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만 한번 해설을 쭉 보면 나머지는 뭐 똑같고 자 요거 여기서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한테까지 형총 규정을 적용해서 누설 행위를 한 사람을 교사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교사죄다. 이렇게 전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